안녕하세요. 알류심정입니다. 네, 1탄에 이어서 심리학과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알류심정 채널을 위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정적 강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려운 학문들을 공부하고 나서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어떤 진로를 갈 수 있을까요? 심리학과 졸업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전국 대학 학과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더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심리학과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으면 내가 갈 수 있는 심리학과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바로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있습니다. 네, 웹 주소는 www.academyinfo.go.k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네, 여기에 있는 심리학과라고든지 학과 정보 게시판을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시고 네, 키워드 위주로 학과를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이라는 키워드를 치시면 전국에 있는 대학원, 대학교 다 포함해서 네, 심리학과가 있는 학교들이 네, 전부 다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궁금한 학교들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같은 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개되어 있고 그래서 연결해서 학과에 대한 정보도 차근차근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심리학과에 대한 정보를 다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학과 졸업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직업들이 프로파일러, 그리고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피해자보호 경찰, 광고회사, 리서치 기업, 그리고 심리검사 개발연구원, 학습코치, 그리고 인지과학연구원, 기업교육 인재개발회사, 그리고 인사팀, 교수 등등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는 그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이상으로 상당한 다양한 분야에서 심리학과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리학과가 무용지물한 과는 아닙니다. 네, 배우는 것도 상당히 전문적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프로파일러 굉장히 인기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범죄 심리학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미국 드라마 CSI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프로파일러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공채와 특채라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채는 이제 대거 심리학과 출신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공채가 흔하지가 않아요. 전국에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프로파일러의 수가 26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게 뽑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파일러를 타겟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런 채용 기회를 갖는 것조차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프로파일러도 경찰청 소속이고 경찰의 한 어떤 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경찰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내부 특채 이런 것들을 또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운때가 좋아서 심리학과 졸업을 했고 그 해에 심리학과 출신의 프로파일러를 뽑을 때 지원해서 또 선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긴 하지만 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하세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찰 공무원으로 일단은 입사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런 그 내부 채용이라든지 또는 특채 형식의 프로파일러 선발을 기다리면서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님도 경찰대학교 출신이셨고요. 경찰로 활동을 하시다가 프로파일러로 나중에 전향이 되신 케이스입니다. 자, 상담심리사입니다. 제 알류심정 통해서 네, 상담심사의 분야도 다양하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되셨을 거예요. 학교, 청소년기관, 기업, 공공기관, 군부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심사를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어나기도 하지만 또 상담심사가 되겠다고 하는 지원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직업, 미래에 또 각광받는 직업이라고 하면 항상 상담심사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분야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임상심리사, 그리고 피해자 보호, 경찰, 네, 광고회사에 이런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고 안에 심리학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있고 심리학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회사에서도 심리학과 출신들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검사, 개발연구원, 그리고 학습코치, 연구원, 또 인지과학연구원으로 가서도 일을 하기 하시고요. 뭐 행동 무슨 연구원 등등등 각각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이렇게 그 졸업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직업을 보시면 이런 거를 할 수 있구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아무도 알려주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직업들이요. 학부 졸업만으로 가능한 직업들이 몇 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 보호 경찰, 광고회사, 리서치 기업, 학습 코치, 뭐 기업 교육, 인재개발사, 인사팀 이런 부분들은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나머지 분야들은 석사 이상이 되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과는 학부 졸업만으로는 나머지 전문 분야로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심리학과 오면 고생해요 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공부가 오래되고 또 많은 학습의 어떤 양도 있어야 되고 또 진출을 하기 위해선 또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 지리한 과정들을 견뎌야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심리학과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평생 교육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굳이 심리학과 졸업하고 대학원 가지 않더라도 평생 공부를 하셔야 될 지금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과는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야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사실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심리학과를 졸업했지만 저와 전혀 다른 분야에 가서 11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이후에 제가 다시 상담심사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다른 길들도 있다라는 거 좀 감안하시면서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다가 또 여러 가지의 또 기회들을 엿볼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심리학과라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개념들을 담고 있고 다양한 학문적인 분야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과라는 학부 과정만으로는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특정 분야에 이렇게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전문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에서는 다양한 심리학과 중에서 한 특수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만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심리학과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좀 친근해져야 할 사이트가 바로 한국심리학회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한국심리학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전공 지망자 그리고 국내 심리학과 현황 그리고 심리학 관련 직업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심리학과 홈페이지를 종종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청소년들을 위한 또 심리학 교실이라고 해서 온라인 강좌 같은 것도 열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종종 사이트를 가셔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 가끔 제 유튜브 채널에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상담심사가 되고 싶은데 지금 뭘 해야 하죠?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4가지를 여러분들이 탐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적성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흥미는 무엇인지 나의 성격은 어떤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탐색이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4가지들은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 또는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심리학에 관심이 있지만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내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 꽂혀서 그것만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성장 과정에서 도전과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능력들이 있고 어떤 적성들이 있고 또 내가 지금 모르는 분야이지만 새로 알게 된 다른 분야는 없을까라는 흥미, 그리고 나도 내 성격도 계속 바뀌죠.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나만의 장점은 뭘까? 남의 강점은 뭘까? 내가 잘하는 것은 뭐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탐색을 해나가는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대학원 또는 대학을 가셔서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시간들이 주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는 마음으로 진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학 각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네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탐색하는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학교 안에 있는 상담센터, 상담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네, 저에게 진로 상담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려요.